제가 여봐 이러면은 뭐야 뭔 일이야 이러다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녕하세요. 아이가 행복한 자기주도 학습. 아자TV입니다. 네. 오늘은 문제 해결력이라는 걸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문제 해결력이 왜 21세기에 중요한가? 21세기에 21세기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게 궁금하시다면 오늘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세요. 네. 한 가지 좀 같이 여쭤볼게요.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의사, 변호사,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잘난 체 한다. 일단 잘난 체도 있지만 잘났잖아요. 잘났어요. 잘났어요. 근데 실은 제가 손이 좀 화상 때문에 다쳐갖고 이렇게 좀 그렇네요. 네,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연봉을 많이 받아요. 연봉. 의사, 그다음에 뭐 변호사, 컨설턴트 연봉이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일이 뭐죠? 되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일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연봉을 받는가? 어떤 학자는 단순히 이 문제 해결력이 연봉과 직결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 현장을 가보면 알다시피 기업 현장에서 윗사람이 뭘 시켜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관리자의 레벨에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게 일하게 되면 또, 어느 순간 팽이 치고, 상사 바뀌면, 그럼 너무 슬픈 상황 많이 보지 않아요? 윗사람 바뀌면 탁 팽이 쳐지고, 꼭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쵸. 그래서 스스로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제가 오늘도, 우리 국내 뭐 대기업 과장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과정 교육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자기네가 올리고 싶은 사람은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얘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가, 이런 사람을 좀 찾아서 좀 올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키워주고 싶다? 키워주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결국 문제 해결력의 부분이거든요. 문제 해결력. 근데 실은 이 문제 해결력이, 수업이 있나요? 학원이 있나? 문제 해결력, 문제라는 정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쵸. 수학 문제. 영어 문제. 논술 문제. 뭐 이런 건 있는데, 실은 실전 문제. 이거는 모든 교육학 이론에서도요, 실전 경험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문제 해결력을 갖지 않은 채 헤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리고 실은 잘 아시다시피 AI라든가 또는 이제 4차 산업혁명들의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 기반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실은 대학도 결국은 AI가 해결 못하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또 대학은 기업과 연결되는 거니까 기업도 결국은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가, 이게 실은 기업이 찾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결국은 이러한 역량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실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문제라는 게 해결을 하는 몇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세스. 문제라는 게 첫 번째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문제로 봐야 돼요. 이제 저는 그 느낌이 떠오르는데, 저는 문제가 겁나요. 저 왠지 아세요? 제가 그냥 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 사는 게 바쁘셔서 제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도와주신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를 이렇게 날계란을 먹으려고 이렇게 선반에 있는 계란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죠. 떨어지면 와장창인데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문제 상황에 이렇게 놀라는 거 아마 느끼셨죠? 네. 많이 느꼈어요? 네. 제가 여봐! 이러면은 뭐야 뭔 일이야 이러다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제가 사실은 너무 저한테 마치 트라우마처럼 무겁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우리 신랑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 그렇죠. 일단은 문제가 뭔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뭔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라는 걸 굉장히 과대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잉 일반화. 또 일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는데 그 전원이 안 켜져 있어요. 전원 플러그가 안 가보면 전원 플러그가 안 꼽혀 있어. 근데 컴퓨터가 안 켜져. 안 켜지면 그 뭐 전원선이라든가 전원 플러그 이런 것부터 봐야 되는데 자꾸 나는 컴퓨터가 항상 망가져. 나는 기계랑 안 친해. 내 얘기하는 거 같아. 꼭 현정 씨 얘기, 당신 얘기는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항상 팔자가 이래. 막 나는 컴퓨터를 뽑아도 항상 이런 것만 뽑아.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정말 증언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요. 문제에 대한 이 면역력을 키워주지 않은 거예요. 저희 엄마가 문제가 생기면 너무 늘 탄식을 하셨어. 내 팔자가. 내가 이렇다니. 내가 저 5을 나갔고 제가 그 얘기를 엄청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곧 안 좋은 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은 습관과 또 부모님들께서 같이 좀 도와줄 부분인데, 그러니까 문제라는 걸 제대로 직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문제라는 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가 생겼으면 너 또 사고 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뭐가 생겼으면 지겨워. 지겨워. 그런 말도 좀 약간 좀 피하는 말이고, 동시에 이런 거. 뭐가 생겼으면, 넌 공부만 해.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가 다 해결할게. 이것도. 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안 되면, 엄마 전화하는 거.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런 사원들이 있다는 거를 기업 인사팀에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사가 되어주시면 안 되고요.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 단계를 좀 많이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문제라는 걸 제대로 직면해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라는 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는가?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 question, 질문이 아니에요. 문제라고 하는 건 뭐죠? problem, problem이에요. 그럼 problem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2가지가 명확해야 돼요. 첫 번째, 바람직한 상태가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뭔가? 바람직한 상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뭔가? 그리고 현재 모습이 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네가 문제야, 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애한테 말해줄 거는 예를 들어서 애가 항상 늦어요. 항상 늦으면 넌 인생이 문제야.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뭐가 되는 거죠? 저런 멘트 잘한단 말이야. 얘가 몇 시까지 왔어야 돼. 그치? 근데 오늘 이렇게 늦었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벌써 3번이나 있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근데 지적하는 피드백인 것 같은데요? 사실 문제라는 거는 네. 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아빠 이게 안 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야? 이것도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 상태인 거죠. 그게 바람직한 상태.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한 상태가 그건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네.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 이제 그걸 물어가는 과정이 해결의 과정인데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 문제를 같이 좀 제대로 직면할 수 있도록 뭐가 문제야? 이걸 묻는데 뭐가 문제야를 물을 때 어떻게 하고 싶었어? 그렇죠. 어떻게 하고 싶었어? 뭐가 바람직한 상태였을까? 어떻게 하고 싶었어?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지? 이렇게 묻는 2가지 질문만 제대로 물어봐도 실은 문제가 명확해지거든요. 어떻게 하고 싶었어? 지금 현재 문제가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심각한 얼굴로 울고 있으면 울면서 나는 컴퓨터가 항상 이 모양이야. 컴퓨터 항상 당신이 없으면 이래. 라고 얘기할 때 엄청 잘해주는 것 같이 얘기하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컴퓨터가 안 켜진 거예요. 바람직한 상태는 컴퓨터 잘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켜지는 원인이 뭐지? 첫 번째, 전원선이 잘 꼽혀있나?
대부분 전원선이 안 꼽혀 있어요. 또는 그 전원선 플러그가 오픈되어 있나? 이것만 봐도 쉽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직면해야 원인이 보인다. 그렇죠. 일단은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걸 좀 놀라지 알 수 않고 있어요. 이건 네. 해결해야 될 요소야. 네, 첫 단계. 굉장히 중요했어요. 문제라는 걸 직면하자. 문제라는 것을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지 말자. 일상이 문제다. 문제죠. 그 일상이 문제고 문제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너무 놀라게 여기지 않게 해주자. 거기에 제가 팁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부모가 문제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보면서 어머 저거 진짜 큰일이구나. 제가 그 느낌을 애들한테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차예요 아차. 그랬더니 엄마! 이러더라고. 왜? 이랬더니 컴퓨터 안 켜져! 이러더라고요. 제가 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곧 아차구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엄마가 좀 이렇게 유연하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스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하나만 더 첨언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에서 찾는 인재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기업에서 승급을 시키고 싶어하는 사람,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스펙, 모습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문제 해결력은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건 입시뿐 아니라 그렇죠. 실은 평생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기업 담당자랑 인터뷰를 하고 나와갖고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왔네요. 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오늘도 가정에서 아자합시다. 아자합시다.